얼마 전 사무이 공포라디오에서 나는 가끔 귀신을 이라는 이야기를 제보한 건아라고 합니다. 나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풀어보기 전에 덧붙일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제법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 앞서 제보한 이야기에 등장했던 피아노 연습실 말이야. 거기에서 나처럼 귀신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보다 한 학년 위의 선배 누나 중에도 나처럼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나도 그 연습실 건물에서 키가 2m가 넘는 남자를 본 적이 있고 어떠한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더군. 그렇게 각 학년별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었는데 내가 봤던 귀신을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한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니 진짜 무섭더라고. 물론 시청자 중에서는 아마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세계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음악이나 미술처럼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기운이라고 할까, 영적인 데시벨이 무속인과 비슷하다고 해. 또 학교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데다가 그 터가 6.25 당시 병원으로 쓰이던 자리였다고 하니 학교가 왜 이렇게 연가가 많은 건진 이해는 되더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다녔던 대학교도 6.25와 관련된 곳이었는데 꼭 무언가가 날 그런 쪽으로 이끄는 걸지도 모르겠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때는 내가 18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기숙사는 벽을 메꾸어도 매번 다시 갈라지는 이상현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어딘가에 길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지각하고 눈동자가 맥없이 풀려있던 기숙사의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자취방을 얻어서 통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지각하는 일도 없고 눈빛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였지.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리 힘들지가 않았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를 듣고 아침 7시에 잠이 깼어. 내 방은 남학생들 방이 있는 2층이었고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가서 밥을 먹고 있으니 동기와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 그날도 평소대로 식사를 마친 후 2층으로 올라가려고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후다닥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소리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올려다봤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멍한 얼굴로 2층에 막 올라왔는데 느낌이 싸한 게 좀 이상했지. 마치 무언가 뒤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확히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익숙한 2층의 풍경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였어. 나는 기분 탓이려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세면 도구를 챙겨 세면장으로 갔지. 세면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내 방은 출입문을 지나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두 번째 호실이었는데 세면실이 바로 앞에 있었어. 나는 그림에 있는 사람 위치에 서서 복도를 바라보며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졸음을 참아가며 의식의 흐름대로 이를 닦고 있던 그때 노란 옷을 입은 꼬마아이가 기숙사 복도 끝에서부터 화장실 방향으로 마구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한 나는 잠시 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가 달려간 방향 쪽으로 쫓아나가 봤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앞이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친구 2명이 화장실 앞 건조대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 야, 이쪽으로
노란색 옷 입은 꼬맹이 하나 안 지나갔어? 그런 내 물음에 두 녀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을 지었고 빨래를 널며 잡담을 하는 동안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어. 아,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화장실 방향이나 2층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갔다면 분명 건조대 앞에 있었던 친구들 눈에 띄었을 텐데. 나는 다시 세면장으로 돌아가서 양치를 마저 했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뒤 등교를 했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영 좋지가 않았어. 여간에서는 잘 아프지 않던 내가 그날따라 아침부터 편두통에 감기 증상까지 있었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말해서 그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게 되었지. 야자 출석을 체크하는 시간은 오후 6시 10분이었고 난 5시에 수업을 마친 뒤 저녁을 먹고 첫 번째 출석 체크만 한 뒤 바로 기숙사로 갔어.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시기라 6시만 되어도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던 때였는데 기숙사 로비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없어서 텅 빈 건물은 많이 어두웠지.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 2층 출입문을 여는 순간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 건물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더군.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내 방은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두 번째 방이었고 바로 앞에 세면실이 있었는데 난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세면실 불을 켜고 몸을 씻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만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게 오싹함이라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칫솔을 입에 문 채 창문 열린 곳이 있나 하고 세면실과 세탁실 곳곳을 둘러봤는데 다행히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대충 씻고 세면실에 불을 끈 뒤 바로 방으로 가서 내 자리인 침대 2층으로 올라가 누웠는데 얼핏 선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어. 젠장. 내가 가위에 눌릴 때 들리는 환청이 귀에 울리는 거야. 그 무렵 이미 가위 눌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던 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몸을 흔들거나 잠에서 깨려고 하면 바로 풀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누운 자세로 이리저리 뒤척이며 몸을 움직이자 환청은 이내 사라졌는데 다시 잠이 들려고 하던 그 순간 환청이 또다시 들리는 거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특유의 반복적인 소리에 무섭다기보다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난 허공에 대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 아, 진짜 좀. 귀신이고 나발이고 사람 아픈데 잠은 좀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좀 자자고. 하지만 다시 눈을 감자 보란듯이 환청이 또다시 들려왔고 아, 오늘은 무슨 날인가 보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 그런데 복도 밖에서 무언가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내가 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한지. 그 사이에 누가 야자 땡땡이 치고 온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왔나? 갑작스런 소리에 너무 놀랐던 나는 그대로 굳어서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모든 신경을 방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지. 의문의 소리는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났고 앞서 제보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짐작하겠지만 나도 성격이 무서우면서도 그만큼 호기심이 앞서는 편이라 결국
침대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어. 공포 영화를 보면 꼭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 걸 호기심을 못 이기고 했다가 꼭 먼저 죽는 캐릭터가 있지. 내 삶이 영화가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튼 침대 아래로 내려와서 나갈까 말까 하며 방문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아픈 사람 잠을 방해한다는 짜증과 분노, 내심 무섭기도 하면서 저게 뭘까 너무도 궁금한 호기심까지,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방문을 확 열어 젖혔어. 그 상태로 얼마나 있었을까? 사방이 조용한 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야. 저녁 6시가 훌쩍 넘었는데 공사를 할 리도 없었지만 만약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동기나 선후배 중에 누군가 야자를 빼고 왔으면 인기척이나 어떠한 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지. 그제야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한 나는 조용히 몸을 방 쪽으로 돌렸어. 그런데 등 뒤쪽에 있는 어두운 복도,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내리치는 것 같은 소리가 또다시 선명하게 들려왔어. 그 소리가 세면실에서 난다는 걸 난 직감적으로 알아챘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방문 앞에 있는 실내화를 신었지. 그리고 애써 덤덤한 척 세면실 앞쪽 벽에 기대고 서 있었는데 그 위치는 세면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확실하게 세면실 안에서 나는 것이었고 난 도대체 어떤 놈이 신성한 기숙사 세면실에서 망치질을 하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 난 곧장 세면실로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야 했거든. 망치든 뭐든 아무튼 그런 도구로 뭔가를 내리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세면실 안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나설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자 난 허공에 대고 일부러 짜증을 냈어.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아프니까 좀 건들지 말라고. 잠 좀 자자. 잠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고 난 그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내뱉곤 방으로 가기 위해 세면대에 불을 껐어.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냅다 기숙사 밖으로 뛰어나갔고 곧바로 친구들이 있는 연습실로 도망쳤어. 일단은 내가 겪은 일은 여기서 끝인데 나중에 한 학년 위의 선배 형에게 내가 겪은 일을 털어놓자 형이 이런 말을 했어. 야, 너 기숙사 귀신 이야기 모르냐? 에? 기숙사에 귀신이 있었어요. 대충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로 있다고요? 와, 너 진짜 모르나 보네. 작년에 너 1학년 때 그 3학년 미술과 A형 알지? 네, 알죠. 그 형도 그런 쪽으로 좀 예민해서 이상한 일 자주 겪고 그랬거든. 근데 한 번은 밤 12시 넘어서 그렇게 형이 해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A형이 어느 날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참고로 A형 방은 화장실과 정반대 방향인 복도 끝방이었어. A형이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복도 중간쯤에 무언가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래.
기숙사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보통은 정해진 소등 시간이 되면 비상구 표시를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조명을 다 끄는 것이 규칙이거든. 우리 기숙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정이 넘는 시간에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감쌤이 금세 알고 쫓아와서 혼을 냈지. 그런데 그날은 복도 중간쯤에 불이 밝게 켜져 있는 게 보였고 A형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불빛인고 하고 봤더니 바로 세탁실이었대. 세면실과 세탁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는데 복도를 지나갈 때 보면 두 장소가 동시에 보였지. 미닫이 문이 달린 세탁실은 보통 취침 시간이 되면 항상 닫아두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 있고 불도 켜져 있던 거야. A형은 어떤 놈이 저렇게 해놨나 하면서 불을 끄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기숙사 창문이 낮에는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밤에는 안에서 밖이 안 보이는 거울처럼 되는 창문이었거든.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문에 반사되어 비친 세탁실의 내부를 보니 웬 꼬마아이가 세탁기 위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흔들흔들거리며 A형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알아챈 순간 A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대. 뭐야? 왜 여기 불이 켜져 있지? A형은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불을 끈 뒤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느린 걸음으로 방까지 걸어갔다고 하더라고. A형이 봤다는 그 아이가 내가 본 그 귀신이었을까? 기숙사 건물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곳에 그런 아이 귀신이 있는 걸까?